이 교재가 늦게 오신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재가 이게 이제 다른 선생님들 그 책하고 이제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시간이 어쨌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왔는데 책으로 나올 때는 바로 잡아서 나올 거예요. 우선 논술의 기초를 먼저 보겠습니다. 논술의 기초. 논술의 기초. 논술의 기초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논술의 기초에서 이론을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의 논술의 기초에 놓고 이 논술의 두 요소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뭐냐면요, 문제 발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발견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료 제시형이면은 당연히 자료 제시형을 통해서, 단독과제나 통합형은 당연히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논제 파악하라는 겁니다. 논제 파악. 문제를 뭘 물어보고 있는가? 그 문제 발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논제 파악을 잘못해서 결국은 글의 방향이 A로 가야 되는데요, B로 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외재적 목적을 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사회 출세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서 내재적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재적 목적의 중요성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내재적 목적의 중요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다 보면은 외재적 목적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고 내재적 목적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거는요. 외재적 목적은 한 20%를 활용한다면은 내재적 목적을 80%로 활용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발견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문제 발견을 제대로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죠. 철저하게 논제 파악을 하라 이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논제 파악을 했으면요, 다음에는요,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데 해결 방안만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이렇다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잖아. 그럼 자, 첫째, 글을 늘려야 된다고. 해결 방안 한 세 가지 딱 생각을 했어. 해결 방안 딱 세 가지 생각하고 땡 끝나? 그러면 천자 어떻게 쓸 거냐고. 1500자 어떻게 쓸 거냐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생각했을 때는요, 글을 늘리는 방법이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쉽게 갑시다. 그냥 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논제 파악을 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 방안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결 방안 하나, 둘, 뭐 세 가지 이렇게 나온 다음 치였을 때 이것에 대한 자기가 해결 방안 제시하는 것에 대한 뭐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근거를 제시해라. 우리는 여기서요, 요걸 추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론. 그러니까 추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추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건 저 교육학 객관식 문제도 나왔잖아요.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논하시오 했을 때
뭐라고 쓰고 싶어요? 맹모삼천지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멍 때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요. 맹모삼천지교에 대해서 뭘 쓰고 싶어요? 주변 환경과 그 교육에 미치는 영향. 주변 환경과 교육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다 그거야. 다 그거라고. 선생님이 그 얘기하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가 창의력 개발급에서 트리거 세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선생님이 이거 딱 발표하잖아? 근데 다른 사람도 그거 생각했잖아? 그럼 지워. 똑같은 거라. 그럼 창의적이지 않다는 거지. 지웠는데 나만 남아있는 거. 그게 창의력이야. 그게 창의력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글이야. 나만의 독특한 글이 나와줘야지. 뭐가 있을까 또? 바로 그거예요. 치맛바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맹자 엄마가 오늘은 강남 목동 엄마예요. 치맛바람이에요. 얼마나 창의적인 글입니까? 자, 여러분들 논술 공부할 때 창의적인 글을 써라, 창의적인 글을 쓰라는데 이런 게 창의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의력 기법을 배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라고요. 교육학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겠지만요. 시도별로 지향하는 교육 지표가 있어요. 그 교육 지표를 가지고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문제를 낼 거라고요.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공통으로 가는 건 창의력이에요. 그 다음에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뭐냐면요. 인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성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떠들 겁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요.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창의력, 인성교육과 같이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본주의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대단히 창의적인 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은. 그런데 강남 엄마 바람, 그 치맛바람만 쓰면은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 추론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뭐 교육 환경 이거 안 쓰라는 게 아니야. 다 써주면 돼. 거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치맛바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럴 때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막연해져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론하지? 그러면 간단해. 항상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추론을 많이 해서 그 추론에 대한 근거를 많이 제시해 주는 것이 좋잖아. 즉 의미부여를 해주란 말이에요. 의미부여. 응? 그러면 글을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근거를 제시해서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옮겨 다녔다, 강남의 치맛바람,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교육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줘야지. 그래야지 글이 길어지는 거야. 이게 3박자가 딱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추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항상 글을 쓸 때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쪼개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신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들어왔을 때 이 반론에서 재반론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 측면에서요. 이제 춘향 희시로 이제 쓰는 거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교육은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학원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종사하는 학원 강사라든가
또 그 외에 또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치자 이거야.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야 분명히. 그랬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타당하게 재반론할 것이냐, 즉 설득할 것이냐 이거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원리다. 사교육은 신자유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했을 때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요새 엄청 두드러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반론을 누가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반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글이 굉장히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근거됨이 대단히 타당하게 되는 거죠. 그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다시 항상 먼저 하실 것이 논제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선 자기가 주장하는 겁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다양한 추론을 항상 생각해라. 그 이제 주장하는 거죠. 추론을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나의 추론이 타당하다라는 근거를 제시해라. 근데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반론을 생각하면서 근거를 제시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가 좋다라고 신자유주의를 갖다가 근거로 제시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 반론이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신자유주의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잘못될 수 있다, 나쁘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잘못됐다라고 그러나 하고 다시 되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장점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반론을 제시할 것이라는 걸 생각해서 쓴 거니까는, 물론 신자유주의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경쟁을 너무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위생상 좋지 않다라는 반론이 딱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 반론에 대해서 그러나 뭐 오늘날 사회에서 경쟁 없이는 발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해선 필요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끌고 나간다. 근데 필요악이다 그러면은 제가 찡찡이 들어가는 거죠. 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필요악이다 아니라, 왜 신자유주의가 꼭 경쟁만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의 측면에서 서비스 질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 우선이 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관료주의에서의 문제점을 타락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 재반론을 하게 되면요, 훌륭한 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자, 우선 논제 파악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논제 파악에 대한 자기 주장점을 하는데 그 자기 주장에 대한 추론을 많이 늘려라. 왜냐하면 1500자를 써야 되는 거니까 추론을 많이 늘리고, 그 각각의 추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데 당연히 반론을 생각하면서 근거를 제시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반론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반론과 재반론을 안 쓴다면요, 근거만 제시한다면요, 그에 대한 의미 부여도 하시란 말이죠. 물론 채점하는 사람은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저는 채점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력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론, 재반론, 정반합적으로 글을 써나가라.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8페이지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상황 이해가 되어라. 다시 말해서 자료 제시가 주어지던 단독 과제가 되던 통합형이 되던 그것에 대해서 문제 파악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문제 발견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즉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49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단독과제형을 한번 봅시다. 단독과제형. 논제. 사교육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선택하여 논술하시오. 라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야 지금 저 교직 쪽이죠. 교육학 논술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논술 사유 방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논술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반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론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상대방의 논박에 반론에 네 그 논박은 잘못됐어라고 제 논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논박하는 것에 대한 오류를 지적해 줘야죠. 너는 자꾸만 경쟁만 도입을 해서 그 경쟁 쪽에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 경쟁으로 인해서 교육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라고 재반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만 지적한 건 그런 오류라는 것을 지적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그 근거가 뭐 개별화가 가능하다라든가 또 맞벌이 부부 자녀 오후 돌보기라든가 또는 수준별 보충 심화가 가능하다든가 재능 교육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근거를 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글에 대해서 글을 늘려가야 된다고요. 이게 제 글 늘리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사교육이 필요 없다 그러면요. 대부분 나오는 것이 뭐예요? 공교육 무시예요. 다 나오는 것이. 그건 누구나 다 쓰는 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교육 비중대. 이거 다 쓰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학습을 저해하고 아동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긴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준다든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추론을 많이 늘려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요 5분간에 걸쳐서요 여러분들이 저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요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추론을 5가지 이상 한번 해보십시오. 추론을 5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추론을 할 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교육적 측면 등등의 다방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트리거 세션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4분간은 꺼놔요. 4분간은 꺼놨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입법한다. 그걸 자세히 쓰십시오. 항상 채점하는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논박한다고 생각하고 채점하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돼요. 막상 쓰려니까 생각 안 나죠.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은요, 막 글 쓰다가 막 편지 쓰다가 꾸깃꾸깃하고 막 집어던지고 다시 쓰고 그러죠. 그게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만 해보셔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땐 논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했어요? 네. 제가 볼게요. 사회과이기 때문에요. 사회과를 쓰죠. 선생님은요? 영어. 사회과이기 때문에요. 글 쓰는 게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 대단히 비판적일 겁니다. 시니컬할 겁니다. 그죠? 장점보다는 막 단점에 대해서, 그쵸?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회과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창의력 기법으로 봤을 때요. 6가지 사고 모자를 쓰잖아요. 6가지 사고 모자를 쓸 때요. 검은색 모자가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모자를 쓰기 전에 노란색 모자를 먼저 쓰라고 해요. 노란색 모자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벌써 딱 맞다 그러잖아요. 비판적으로 쓰는 거예요. 단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 맹모삼천지교가 왜 꼭 단점만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논거를 제시할 때요, 주장을 할 때요, 장점 딱 구별하고 단점 딱 구별하고, 그래서 장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교육으로 쫙 한번 나눠보고, 또 단점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딱, 그러면 글이 더 풍부해지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 혹시 제가 읽는 거에 자기가 쓴 게 있으면 지우십시오. 지우십시오. 세대 갈등,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네요. 세대 갈등, 아동의 자율성,
놀이 우선권. 세대 갈등?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은 그렇게 드러나진 않는데 응. 부모들이 이제 잠깐만요. 뭐라고요? 아, 이게 가장 좋은 논술 교육이 토론식이라는 거 아시죠? 토론 한번 붙여볼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 침묵시키고 있어. 가장 좋은 게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요, 그에서 반론을 제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간단하게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수업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 시간만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글 쓸 때도 항상 자기가 글 쓰고 나서 아, 이런 반론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세대 갈등이라고 써놨습니다. 7대 때리고 4대 맞으면 세대. 자, 해보세요. 세대 갈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자살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지나친 교육열이 어떻게 보면 이기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동들은 부모들의 이기심에 따라서 그런 뭐 학원도 가고 아니면 맹자처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갈등이나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선생님이요. 수긍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살자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 타당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아도 좋아. 잠깐요. 왜냐면 이게 인강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어가줘야 돼요. 다른 선생님들도, 인강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도 참여가 되는 거니까요. 네? 어이씨. 네. 근데 갈등 뒤에는 서로에 대한 더 정확하고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한번 갈등으로 인해 토라질 수 없는 어떤 천륜이 이어준 관계인데, 그런 갈등과 분쟁이 아이가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은 잘 됐으면 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할지라도 극복하고 나면 더 부모와의 끈끈한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반론을 제기했죠. 네? 저 세대 갈등에 대해서 저 꼭 세대 갈등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그는 어떻게 잘하면 화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천륜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토론 수업이, 논술도 많이 나와요. 독서 수업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 문화가 안 됐기 때문에요, 인신공격 나오는 거죠. 대통령 선거 저기 할 때 다 봐봐요. 그게 토론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건전한 토론이 뭔가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재발론 해보세요. 재발론 못하면 지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그 천륜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완전 이제 등 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은 부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부응하지 못하거나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서 낙오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또 재반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자, 이 반론에서의 문제점과 재반론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요 반론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은 천륜을 들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그런 끈이 있다. 그건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 논술에서 피해야 될 하나, 감정에 호소한 오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술은 어떻게 된다? 객관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다 감정적인 사람들이죠.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김연아가 막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보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감정적인 사람들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요, 사랑의 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건조한 글입니다. 건조체죠, 건조체. 논술은 건조한 글이야.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은 이거는 개인적인 만남에서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짜 실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재반론에서의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반론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만 얘기하고 자기의 주장점만 옳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이 근거가 풍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재반론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재반론 한다면은, 당신 말도 맞다. 그러나, 이런 건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이렇게 재반론 하면서, 자기의 그 갈등 문제가 대단히 타당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글을 전개해 나갔어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류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했었냐면요. 경제에서 경제력의 중심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반론한 게, 재반론한 게 이게 잘못됐나 봐, 반론한 게 잘못됐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생각 막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막혀있는 생각을 뚫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글을 잘 쓴단 말이야. 그게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막 생각해보는 거잖아. 야, 경제력의 이동? 이거 지금 신선해. 지금 경제력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신선하거든,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 못했을 거라고. 사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했지. 경제력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거 신선하다, 이거. 그러면 진짜 타당한 근거를 댈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거를? 그만하자고요? 누구 맘대로? 뭘 부담스러워요? 빨리 해봐요. 사회과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목을 한 겁니다. 사회과가 대단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니컬하거든요, 글을 쓸 때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비판적 글을 썼을 것이다, 단점의 글을 썼을 것이다, 그러면 충분한 뭔 근거를 가지고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데까지 해봐요. 앞에 말한 거하고 일관된 이야기는 아니고, 그건 떠오르는 대로 쓴 건데요. 네.
경제력의 이동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 구매력이나 소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이거나 아니면은 뭐 미래의 뭐 집이나 자동차 이런 걸 구매하기 위한 소비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그런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10대들이 또 학원에 가서 쓰는 돈도 굉장히 많잖아요. 밥 먹고 아니면은 학용품 사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구매력이 이동해서 뭐 새로운 시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사회자죠 지금. 이렇게 건전한 톤이에요. 자,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 지금 핵심 키워드는 부모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경제력을 통한 구매보다는 이제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매력의 이동이다. 이제 자식 교육.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없는 10대들의 구매력이 올라간다. 교육도 어떻게 보면 부모가 지출하는 거긴 하지만 자식이 실제로 그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급히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식의 구매력이 올라간다는 거야. 생산 능력이 없으면서도. 오케이, 반론. 아니, 궁금한 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쓴 거라서 거기엔 좋다 나쁘다가 들어가요. 아니죠. 나쁜 거죠. 사실상은요. 지금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점의 글만 쓰면은 한쪽으로 편향적인 글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 선생님 글을 잡은 것은 장점도 자꾸만 생각을 해봐라. 노란색 모자를 써라. 오케이? 그래서 장점에서의 이러이러한 부분, 단점에서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쓰면 얼마나 훌륭하겠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 반론. 제발 좀 반론. 반론 제기 한번 해보세요. 반론. 오케이. 이게 제대로 된 반론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학습자가 쓰는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그거는 저 맹모삼천지교라는 주제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있든지 간에 저 지출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주제에 대한 만약에 주장이셨다면 뭐 교육도시가 설정이 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경제력이 성장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전공 얘기하세요. 국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로 국어과 사회과에서 말이 많은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이 논제 파악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논제 파악을 잘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선생님의 주장의 근거도 잘못됐다는 건 나오는 거죠. 구매력 이동에 대해서. 자, 그거에 대해서 재반론을 해본다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선생님한테로 그걸 반론을 제기했을 때 선생님이 채점하는 사람은 나잖아. 내가 채점하면서 이런데 그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재반론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도 저 선생님 쪽으로 갔잖아. 내가 여태까지 선생님 편이었다가 저 선생님 국어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 국어 선생님한테 간 나를 끌고 와야 될 재발론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근거가 좀 부족하구나. 타당성이 좀 부족하구나. 채점 기준표는 사전에 먼저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채점 기준표에 맞는 핵심 키워드도 당연히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 아직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키워드 얘기가 다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이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요러한 용어들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은 채점하는 데 있어서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론과 재반론을 통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전한 토론 문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진짜 해결의 정반합적으로 정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비로소 내가 글을 쓸 때 쉽게 말해서요,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는 글을 써야 되겠구나.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지만은 그래도 지면 안 되는 거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급하게 또 일반화시켜도 안 되는 거고, 그게 다 오류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요. 뭐 이 외에도 뭐 아동의 복지권을 침해한다.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독특하게 제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글을 아주 충분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천자스러우면 천자 다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오케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 근거에 대한 재반론이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반론이 있을 때 그걸 과연 내가 어떻게 재반론할 것인가, 그것만 된다면요 대박 상품입니다. 이거. 다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너무 단점만을 나열했다는 거. 그러니까 간단해요. 장점과 단점. 아시겠죠? 그래서 장점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장점에서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근거되고 거기서 재반론 생각하면서 글을 쓰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글을 풍부하게 단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역시 근거 추론하고 그 추론하면서 또 그거에다 근거되고, 오케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또 의미 부여하고, 그러면 글이 아주 뭐 여러분들 천자 어떻게 했어? 천자면 200자 원고지로 5장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써? 다 쓸 수가 있다고요. 문화는 이제 학원가 옆에 셔틀버스, 통학, 분비거, 영양상태 부실, 이 있는 아이들, 가족에서의 돌봄이 필요. 이거는 이제 비약이 될 수도 있죠. 영양상태 뭐 이런 거는 비약이죠. 논리적 비약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잘못하다가는 이거를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막 어거지 그 근거를 대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좌충수를 두는 거야. 맹모 삼천지교하고 아이의 영양 실조하고는 상관관계가 항상 상관관계를 따져야 돼요. 상관관계가 높아야 돼. 우리가 상관계수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지금 독립변인은 뭘까요? 맹모 삼천지기가 독립변인이에요. 그러면 종속변인은 그거에 대한 추론들이라고요. 그게 맹모 삼천지교와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안 돼. 지금 영양실조 문제 같은 경우는 상관 있다가 하더라도 상관이 0.14, 3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상관이 1쪽으로 가주면 아주 좋은 거고 적어도 상관이 0.7 이상은 돼줘야지. 그러니까 항상 독립변인, 논제를 독립변으로 보고 종속변인을 구성할 때 그 논제에 어긋나는 글을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상관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상관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교육은 자율성의 증대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수동적, 타성적인 아동만을 길러준다. 이런 건 누구나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문제들이죠. 진짜 여기서 독특성이 있다면은 뭐 세대 간의 갈등, 뭐 경제력의 중심 이동,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상관이 떨어지고. 네. 자,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생각 안 해보니까는 일단 제가 추론을 해보라니까는 추론하는데 많이 막혔죠. 몇 가지 추론해 보셨습니까? 5가지 해봤습니까? 저 보세요.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추론 한 2개 하고 그냥 끝나던데 5가지를 했습니까? 되게 간단하게. 대게는 포항에 가야 맛있죠. 지금 어디 써놓은 건가요? 얘기해 보세요. 네? 안 읽어도 된다고요?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학군이 형성돼서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해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이 대단히 높죠. 이거 생각하시면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게 창의적이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경제력, 구매력,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관이 높다면은 대단히 창의적인 글이 되는 거예요. 또요? 그리고 4개다. 수동적 인간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 봐요. 우리 선생님도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한다 그랬죠? 우리 선생님도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한다 그랬죠? 이거 대부분 또 생각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글이라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자, 창의적인 글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편적인 글을 쓰면 높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학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요. 그다음에 결과 중심주의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 그래요. 요것도 보편적이긴 하지만은 조금은 좀 독창적인 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결과 중심주의다. 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대답했던 것처럼 교육과 환경의 관계를 얘기해 보려고 했고요. 교육 만능설적 입장에 이런 걸 이제 교육 만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만 바꿔주면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 걸 교육 만능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적 지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그것도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고. 글쎄 여기서 우리가 크게 2가지의 특수한 것들을 독창적인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학과는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얘기 안 한 것만 얘기할게요. 얘기 안 한 것만 해보세요. 트리거 세션법으로. 오케이. 농어촌 학생 인구 감소. 그래요. 농어촌 학생 인구 감소. 상관은 높긴 높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타당하게 근거를 대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교육의 그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이사를 이게 맹모 삼천지교에 의하면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오케이, 그거를 이제 쓰는 거야. 먼저. 왜냐면은 교육 이동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타당한 이제 먼저 그 전제를 깔아야지.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어촌에서 공부를 좀 잘하거나 또는 그쪽 교육의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동을 하게 되면 농어촌에 아무래도 학생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좀 좋은 성취를 낸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발달이 또 이렇게 돼요. 예, 교육이 황폐가 될 수가 있다. 선생님이 농어촌 그 문제 끌었을 때 다른 선생님들 전부 다 이랬어요. 생각한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대단히 봐봐요. 이 독특한 생각들이 그렇게도 끄집어낼 수가 있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요. 맹모 삼천지교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걸 가지고 얼마든지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창의적인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상관이 높은 글을 쓰는 거잖아요. 브라보. 또요. 이건 좀 되게 이상한데 부동산 문제. 맞을 수 있어요. 부동산 문제. 이야. 당연하죠. 강남이 집값이 올라간 이유가요. 사교육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조건의 평등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오케이? 교육 조건의 평등은 학교 시설이라든가 교사의 질이라든가 교육 과정이 강남이나 강북이나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육 조건의 평등에서 보면 같은 겁니다. 근데 왜 강남이 뜨고 있다? 사교육 시장이 많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지금 접근이 된 거거든요. 이게 추론을 많이 해본 거죠. 그래요. 또요. 기러기 아빠 같은 가족의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그 신문에 보니까는요. 옛날에는 유학을 보냈잖아요. 유학 보내기엔 이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주도가 뜨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외국인 학교인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애들은 제주도로 보내고요. 아빠가 서울에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 기러기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빠에만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기러기 부모. 또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를 교육적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기러기 아빠, 부동산 문제 이런 건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논제 파악을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맹모 삼천지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여러 현상에 대해서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뭐 교육적 입장에서 딱 이렇게 했을 때는 교육적 입장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저는 문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맹모 삼천지교가 그런 교육적인 질에서도 설명이 가능한데 저는 강남이나 그런 쪽은 아무래도 상위층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만의 그런 상위층 문화를 터득할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는 좀 저학력 지역에서는 그러한 문화를 터득을 못하니까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은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한 지적이죠.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걸 교육학적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뭐요? 갈등론, 기능론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화적 측면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딱 집어넣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우리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선생님들은 아니 이럴 수가 그러고 지금 눈을 동그랗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렇구나.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다른 선생님 뭐 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5분만 쉬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나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눈을 자꾸 맞추세요.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남자 선생님들 한번 자 그러면은 5분만 쉬었다가 오케이. 여러분들 저기 제가 지금 종이가 없는데 흰 종이 하나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전공 옆에다가 그냥 대학 간단하게, 전화번호, 그 정도만 일단 좀 써서 저한테 주세요. 왜냐면 상담할 거거든요.